도무지 오르지 않는 공무원 영어 점수. 이 다른 과목과 달리 계단식으로 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 시점은 어디인지, 그리고 정체된 구간에서의 고비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공단기 영어 과목 교수님들은 이런 공부 조언을 해주었는데요. 안녕하세요. 공무원 합격을 위한 수험 전략 및 노하우를 소개해드리는 합격 인사이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공무원 수험생이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 영어입니다. 이 명확한 시험 범위가 없고 암기할 단어는 많고 성적 향상은 매우 느린 과목인데요. 이 때문일까요? 영어 때문에 이 공시를 포기하는 수험생이 있을 만큼 가장 부담을 느끼는 과목이기도 합니다.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공무원 수험생분들에게는 시행착오 없이 빠르게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게 우선 과제일 겁니다. 2023년 공무원 시험, 이 공통 과목의 난도가 조금은 평이해지는 경향이 있어 영어 과목의 부담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 과목이 주는 압박감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렵게 출제되는 전공 과목에서 부족한 점수를 공통 과목에서 보완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이 영어 과목 어떻게 대처하는 게 효과적인지 확인해 봤습니다. 먼저 합격생을 대상으로 이 영어 과목 합격 점수 도달 기간에 대한 평균 기간을 조사해 봤는데요. 영어 과목의 합격 가능 점수를 80점대로 가정하고 공단기 합격생의 합격 가능 점수 도달 기간을 계산한 결과 평균적으로 14.5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다른 국어 과목 10.8개월, 한국사는 11.1개월, 전공 과목 10.5개월보다 3, 4개월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어 과목은 학습 시작 시점에서 수험생의 성적 편차가 큰 편입니다. 이 고등학교 졸업 후에 영어를 멀리했던 수험생이라면 40점에서 50점대, 꾸준하게 공부한 수험생이라면 60에서 70점대에 주로 분포를 할 것입니다. 학습 초기 70점대 수험생도 80점 이상 도달 기간은 단기 합격생의 경우 7.1개월, 비단기 합격생은 13.2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초기 점수가 40에서 60점대 합격생들은 전체 합격생 기준으로 15개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만큼 성적 향상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인데요. 그렇다면 이 영어 과목 어떻게 공부해야 수험 기간을 단축시키면서 합격 점수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공단기 영어 과목 교수님들과 연구소에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먼저 이동기 교수님 그리고 연구소에서는 영어 과목 빠르게 합격 점수에 도달하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첫 번째, 어휘 암기에 관한 조언입니다. 한 어휘 교재를 정해서 적어도 5번 이상 암기를 목표로 치밀한 단어 암기 스케줄을 정하고 암기를 시작할 것을 권장합니다. 어휘 암기에 있어 필요한 것은 뛰어난 두뇌와 천재적인 암기력이 아니라 미리 세운 암기 스케줄을 꾸준히 지키고 기억이 나지 않을 때마다 다시 보는 성실함입니다. 더불어 어제 외운 어휘가 오늘 기억나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고 꾸준히 암기 스케줄을 반복하는 강인한 의지가 있는 수험생만이 어휘 암기에 있어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한 번에 긴 시간을 정해두고 암기하기보다 시간적 텀을 두고 암기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입니다. 이렇게 어휘 교재를 반복 암기한 후 이동기 교수님 교재를 예로 들면 실전 어휘 생활영어 200제나 하프 모의고사와 같은 문제풀이 강좌를 통해 문제풀이에 필요한 동의어, 파생어를 함께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귀적의 특권과 같은 요약 강의가 마지막 정리에 도움되실 겁니다. 두 번째, 독해 공부 관련 조언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독해를 공부할 때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들을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하지만 독해 공부할 때 어휘 공부를 하게 되면 독해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독해 공부를 할 때에는 독해 공부만, 어휘 공부할 때에는 어휘 공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것을 명심하세요. 따라서 독해 공부할 때 나오는 모든 어휘를 다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단어를 다 알고 독해를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단어의 뜻을 추론해서 읽는 것이죠. 그래도 독해 공부를 할 때 모르는 어휘가 마음에 걸리신다면 여러 문제를 푸시다가 자주 보이는
모르는 단어만 따로 적어두고 함께 암기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영어 문법 관련 문제풀이 조언인데요. 영문법 이론을 이해한 후 문제풀이를 통해 포인트 잡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론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 실제 문제풀이에 적용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는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 틀린 문제 또는 감으로 푼 문제는 반드시 체크해 두었다가 기본서로 돌아가 해당 개념을 다시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틀리지 않을 만큼 꼼꼼하게 살펴보며 다시 개념을 다지셔야 합니다.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 문제풀이와 기본 개념을 연결하는 학습을 반복하다 보면 문법 문제에서 오답률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심우철 교수님의 공부 조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학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 베이스로 가져가야 할 부분은 어휘 암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입니다만 얼마나 꾸준히 단어 암기를 했느냐가 영어 실력 향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영단어 암기는 본인의 실력에 맞게 시작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내 실력은 초등학교 단어 수준도 모르는데 고교 공식 이출 단어부터 암기한다면 많은 교수님들의 커리큘럼을 따라간다 하더라도 모래성을 쌓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딱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2023년 국가직 지방직 기출문제 2회분을 한번 풀어보신 후 평균 점수가 40점을 넘지 못한다면 시중에 초중학교 단어 교재부터 공부를 하시고 40에서 50점대가 나오신다면 심슨 복화 뒤편 부록에 초중학교 1500개 단어를 표로 넣어 두었으니 한번 쭉 점검해 보시면서 모르는 단어는 따로 체크하며 같이 암기해 나갈 것을 권장합니다. 이 다른 교수님 커리에서도 마찬가지로 복화 교재는 보통 2가지 수준으로 나뉘어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본인의 실력에 맞는 것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조언드립니다. 다음은 구문 관련 공부 조언인데요. 구문이라는 것은 영어 문장을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배우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본격적으로 독해 문제를 풀어가기 전에 미리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문법을 잘하면 독해도 자연스럽게 되는 것 아니냐고 말씀합니다만 문법 수업과 구문 수업은 수업 방식이나 학습 목표에 있어서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구문은 해석을 정확하고 빠르게 하기 위한 해석의 법칙을 배우는 수업이며 문법은 문법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반복되는 출제 포인트를 암기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 시험의 절반에 해당되는 독해 때문에 가장 힘들어하기 때문에 독해법을 공부하기 위한 독해 기본 수업 이전에 해석의 법칙을 공부하는 구문 수업부터 선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능 시장에서는 구문 수업이 아주 옛날부터 활성화가 되어 있었던 반면 공무원 시장에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구문 수업이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의 교수님 커리큘럼에서 이 문법과 독해 이외에 구문 수업도 진행하시기 때문에 어휘를 암기하면서 구문과 문법 수업부터 듣고 이후에 독해 커리큘럼을 따라 나가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3번째 문법 관련 질문인데요. 문법 이론 공부를 꽤 오래 공부할 것 같은데 유독 시험만 보면 점수가 안 나온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문법의 경우 내가 이론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문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출제자가 무엇을 우선적으로 출제할 것인지를 내가 알고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단순히 이론만 쭉 펼쳐서 계속 그것만 공부하기에는 문법의 양도 방대합니다. 그렇다고 문법 이론이 중요하지 않느냐? 물론 그것은 아닙니다. 영어는 어휘와 문법, 독해가 전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문법 영역 안에서 각 파트별로 또한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법 이론에서 어떤 부분은 날리고 어떤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문법 이론의 경우 전체 흐름을 익힌다 생각하시고 완강을 한 다음 스스로 빠르게 한 번 더 회독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중요 출제 포인트만 모아놓은 교재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이론학습,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중요 포인트 정리 및 반복 암기, 많은 문제로 적용 연습, 이 3단계를 잘 거쳐야지 탄탄한 문법 점수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독해 관련 질문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1년 내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으로 독해 점수가 왜 이렇게 안 오를까요? 입니다. 단어도 열심히 암기하고 구문도 공부하고 문법도 하고 이제는 독해법까지 공부를 했는데 독해 문제를 풀면 비가 우수수 내리죠. 여러분, 이 영어는 계단식으로 점수가 오른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묘사해 본다면 약간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 앞에 있는 산을 정복하고자 등산을 시작해서 산 꼭대기에 오르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여기가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앞쪽 산 봉우리였더라. 정상에 가려면 계속 또 올라가야 해서 또 산을 타고 계속 올라갔더니 또 뒤에 더 타야 할 산이 있더라. 이 과정의 반복이 영어 정복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어 독해는 그 중에서도 가장 꼭대기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를 정복하려면 어휘도 많이 알고 있어야 하고 구문과 문법도 기본기가 있어야 하며 독해법을 익힌 다음 만원 문제로 적용까지 해봐야 합니다. 이렇게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는 독해를 그럼 과감하게 포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우리 시험은 20문제 중 독해가 50%를 차지합니다. 절대적인 비중이죠. 이런 부분 때문에 영어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무리 못해도 최소 8개월은 걸리는 그런 과목입니다. 그것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공부했다는 전제하에 말이죠.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영어 독해 점수가 왜 이리 안 오를까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에 이것이 나의 현실적인 실력이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해나가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 많은 분들이 마음 급하다고 여기저기 좋다는 방법론만 맹목적으로 쫓곤 하지요. 그렇지만 정작 본인이 독해 문제를 가지고 머리를 쓰면서 고민해보고 따져보고 하려는 시간은 아까워합니다. 어휘도 반복해서 5회독 이상 하였고 구문과 문법도 2~3달 공부했고 독해법도 강의를 들었다면 그때부턴 독해 문제도 하루에 최소 5문제에서 10문제까지 꾸준히 3~4달은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 독해 실력이 조금씩 나아지겠죠. 따라서 독해 실력을 올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기본을 잘 쌓은 뒤에 많은 문제를 풀어보며 틀린 문제를 가지고 왜 틀렸는지를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 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여러분의 실력을 한 단계 올려줄 것입니다. 즉 인내심을 가지고 독해 문제 풀이를 하시기 바라며 각 교수님들의 독해 엔제 문제집이나 하프 콘텐츠를 적절하게 잘 이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김수환 교수님은 효과적인 영어 학습법에 대해 영역별 학습법과 마음가짐 크게 2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영역별 학습법으로 첫 번째, 생활영어는 기출 위주로 학습을 추천하고 기존에 출제되었던 기출 수거만 잘 정리해 두신다면 큰 무리 없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법은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문법 개념들을 암기하고 다양한 예문에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아가 구문과 해석이 함께 필요한 문제에 대한 대비도 해야 합니다. 기본적인 문장 해석력과 구문에 대한 이해, 문법 개념 이해, 암기를 병행하기 위해서는 구문 독해 강의와 문법 강의를 반드시 수강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어휘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수능 기초 어휘입니다. 수능 어휘를 1순위로 학습한 후 공무원 기출 어휘를 추가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휘는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독해는 유형별 독해 접근법에 대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60에서 70점대를 목표 점수로 하는 수험생의 경우 주제, 제목, 요지찾기, 일치불일치와 같은 다소 쉬운 유형의 문항을 다 마친다는 생각으로 학습하시고 90에서 100점 이 점수를 목표로 하는 경우는 빈칸 추론, 순서 배열, 문장 제거, 삽입과 같은 고난도 유형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매일 꾸준히 5문제씩을 풀면서 틀린 문제는 반드시 인강을 통해 어느 부분이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마음가짐과 강의 활용법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로 본인이 현재 집중하고 있는 수업 과정에 집중할 것. 남들이 스텝 3를 하고 있는데 난 이제서야 스텝 1을 하고 있는데 괜찮을까? 남들은 문풀을 하고 있는데 나는 기초 이론을 하고 있네?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겁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을 했다면 뒤처지는 건 당연한 결과겠죠? 자기 수준에 맞게 천천히 극복을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번째, 기본과정 수강 시 반드시 강의를 수강하세요.
이 문법이나 구문과 같은 기본기 강좌는 책 설명으로 읽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책 설명으로 읽느니 강의를 보는 게 시간 단축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세 번째, 강의는 무조건 완강하세요. 인강생들의 완강률이 15%에서 20%라고 합니다. 강의는 책 해설보다 훨씬 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혼자 해설을 읽고 이해하는 것보다 몇 배는 효과적이니 꼭 강의를 수강하시길, 완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학습 과정에서 이 성적이 향상되면 과목에 대한 자신감도 생기고 즐겁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 반대로 성적 변화가 없으면 흥미를 잃게 되겠죠. 하지만 영어 과목은 조급해하지 않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반드시 성적이 향상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꾸준하게 학습한다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영어 학습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 수험생 상황에 맞춰 적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영어 점수가 잡히는 순간 공무원 시험 합격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